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나이는 지금 40대 초반이고 임신 중이에요. 40대 임산부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주변에서는 제 임신을 두고 기적이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저는 제 인생의 남편을 만난 것부터가 기적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선적으로 제 과거 이름은 정자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저에게는 이름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억울함으로 투성이었어요. 엄마가 시집을 와서 7년 만에 저를 낳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들 손주만 기다리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뱃속에 틀림없는 아들이라고 확신했다고 해요. 내가 정말 뱃속의 아들이 맞아? 라고 물으니 엄마는 그렇다니까요. 이해할 때가 됐어. 꿈속에서 호랑이를 꿨는데 그것이 바로 장군감인 내 아들이야 라며 말했어요. 왜냐하면 너가 시집을 왔을 때 영예를 못 가져와서 내 속을 시커먼 전나로 채우더니 이렇게 한을 풀어주는구나. 잘했다. 잘했어. 뭘 먹고 싶은지만 말해. 다 해줄게 라고 엄마가 이야기했어. 엄마는 자신이 꾼 호랑이 꿈을 철저히 믿고 제게 태어났어요. 틀림없이 아들로 믿고 있던 나의 성별이 딸이라는 것을 확인한 엄마와 할머니는 그 실망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엄마의 기대로 인해 실망한 할머니의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했어요. 호랑이는 무슨 호랑이에 너 두고 봐라. 이제부터 아들을 낳기 전까지 넌 우리 집에서 몸쪽일 줄 아니? 라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할머니의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머니는 제 엄마에게 분노를 토해내면서 다음에는 반드시 아들을 낳겠다는 다짐으로 딸인 제 이름을 정자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동안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비웃음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염원대로 2년 뒤 아들을 낳았고 1년 뒤 연년생으로 또 아들을 낳으면서 모진 시집살이를 면할 수 있었어요. 그에 반해 저는 제 아랫동생들이 모두 남동생이라는 이유로 지독한 차별을 받아야 했어요. 그중 가장 기가 막히고 서러웠던 기억으로는 우리 가족들이 여자는 중졸이면 된다며 제 고등학교 진학을 막았던 것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아이들은 거의 없던 때였기 때문에 저희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교장 선생님까지 저희 부모님을 찾아와 설득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어요. 결국 설득에 넘어간 우리 엄마는 저를 고등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하셨어요. 지금도 제 앞날을 바꾼 저희 엄마와 교장 선생님의 대화는 아직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정자 어머니의 요즘 시대에는 딸을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는 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자 씨? 똑똑하고 3년 내내 반장이자 정규 회장까지 한 녀석인데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러게요. 아니, 기집애 하나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네요. 기집애가 너무 잘난다면 오히려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어떤가요? 결혼하면 다른 사람 가족이 되는데요. 정자 어머니님, 이제 그 시대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누나인 정자가 중학교를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여요.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가방끈이 짧으면 시집도 못 가고 그러면 장남인 재민이가 누나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데 어머님은 그걸 바라실 건가요? 네, 우리 장남이진 누나가 가방끈이 짧으면 책임져야 한다고요. 그렇대요. 요즘 세상이 이래요. 결국 저는 동생인 장남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됐어요. 대학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게 됐어요. 결정을 한 후에도 일단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대학 진학을 반대하지 않았던 나의 집은 나가 대학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졸업할 때까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살았는데 그것도 자기 눈에 꼴 보기 싫었는지 엄마는 누가 대학에 다니라고 했느냐며 걸핏하면 나를 구박하기만 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그렇게 지켜보며 살아가는 첫째 남동생은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요. 그런데 왜 자신은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곤 했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가 더 문제였습니다. 그럼 우리 장남은 얼마나 똑똑할까요? 저 대학에는 너 같은 영재가 가야 하는데 내가 왜 못 가니? 그냥 붙어놔. 그러면 나중에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공부하는 것은 기가 막히는 게 있어요. 노력 없이 성공하는 건 결코 없다니까. 결국 동생은 서울에 있는 전문대를 다니기로 했어. 자기들이 한 말이 맞았나 봐. 이건 다 내 동생 운을 빨아먹었기 때문이야. 너희 아들의 삶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서 억지로 부느라 10년 넘게 들었던 말이라 그런지 결국 이곳에 우왕좌왕해가며 들었다. 아무튼 그런 시간을 견뎌내고 나는 공기업에 취직해서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공기업에 합격한 때도 엄마는 그 자리가 원래 장남인 동생의 자리라며 제가 동생의 잘난 눈을 쪽쪽 빨아먹는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 소리도 끝이구나 했는데 그렇게 집을 나오면서도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막내 남동생이었죠. 엄마가 하도 장남을 강조해서 장남인 첫째 동생은 엄마의 권위를 등에 업고 내키지 않는 행동을 함부로 했는데 대장키부터 온순한 막내 동생은 걸핏하면 지영한테 당하곤 했거든요. 그래도 뭐 아들로 태어나서 저보다는 양반인 편이었지만 그런 막내 동생은 오히려 제가 집에서 억울한 대접을 받는다며 지형과는 다르게 제 편에 서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사람이 참 치사해서 내일 몸에 좋고 비싼 건 아들들만 챙겨줬어요. 그래서 첫째 동생은 그걸 제 눈앞에서 흔들어 보이며 약 올렸던 반면 막내 동생은 늘 제 몫을 항상 챙겨줬어요. 그 꼴대 먹는 게 뭐라고 그걸 몰래 먹다가 엄마에게 들키는 일이 허다했어요. 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넘어가라고 살 다 놓은 줄 알아? 이거 아주 웃기네 엄마. 내가 그거 누나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누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뭐야. 너는 왜 기껏 놔준 걸 쓸데없이 누나를 주고 난리야? 너도 내 누나처럼 국물도 없었으면 좋겠어. 세상에 저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그때 제가 중학생 정도였을 때였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첫째 동생이 엄마에게 모두를 고백했다는 것을 말해주었지요. 그 이후로 엄마는 또 다시 누나에게 갖다 줄 수 없다면 지금 당장 먹으라고 막내 동생을 꾸짖었어요. 그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러한 이유로 집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눈살이 찡그려지기도 했어요. 이러한 제 마음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인데요. 뻔뻔하게도 우리 엄마는 돈이 필요하면 저에게 요구를 했어요. 참으로 어이없고 뻔뻔하게 생각하여 엄마가 요구하면서 가식을 떼며 비싸게 행동했는데요. 그러던 중에도 엄마가 집에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막내 동생이 마음에 걸렸어요. 돈을 조금이나 보내긴 했어요. 그런데 또 쥐꼬리만큼 주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궁시렁거리는지요. 막내 동생이 자리만 하자 기필코 부모 자식 사이의 연을 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독립해서 서러운 생활을 견디다가 오랜 고민 끝에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잘 다닌 공기업을 그만두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인터넷 플랫폼 사업을 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자 정작 제 합격 소식에도 반기지 않았던 엄마가 입에 거품을 물며 안 돼, 라고 난리를 쳤어요. 뭐, 그 좋은 공기업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너 미쳤어? 라고 말했죠. 그러다 쫄딱 망하면 그때 어떡해? 라고. 그래, 안 돼. 절대 안 돼.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게 했어? 아무리 망해도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 벌써 사직서를 냈어. 그런데 굳이 말을 하는 건 나 이제 당분간 얼굴이 없으니까 돈 얘기하지 말라고. 어머, 누가 들을까? 내가 나한테 엄청 주는 줄 아느냐? 개미 콧구멍만큼 주면서 생색만 내. 엄마가 누나에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막말로 엄마가 누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데도 엄마는 염치 없이 누나에게 돈 달라고 하고 엄마도 참 양심이 없네. 뭐야, 내가 해준 게 없는 게 뭐가 있어? 내 누나가 아니었으면 세상 빛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 다나는 부모를 가지고 있어서 공기업에도 다녔지만 거지가 됐고 난 분명히 말했어.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면 엄마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좋아 죽는 장남한테 말해야 알겠어. 그 애가 지금 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장가 간다고 대출까지 받은 사람한테 뭐 장가 가려고 대출을 받았다고? 미쳤어. 아니야.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하거나 아니면 돈을 모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어야지. 이해했어. 네가 뭔데 우리 소중한 장남한테 막말이야? 결혼도 다 때가 있는 거야. 대출을 받으면 좀 어때? 갚으면 되잖아. 누나 그냥 내버려둬. 당장 결혼하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형이 난리를 쳤어요. 그러더니 돈이 없으니까 누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는 것을 내가 말렸더니 형도 가만히 있으면 엄마 닮아서 염치가 없어. 아니, 넌 지금 누구 편이야? 내가 그래도 너는 아들이라고 안 해준 거 없이 챙겼는데 왜 사사건건 내 눈앞에 만드는 거니? 그걸 몰라? 엄마가 누나에게 조냐박을 했어야지. 내가 눈앞에서 그러고 있겠냐고? 엄마 나 아니었으면 진작에 누나를 우리 버리고 연락 안 했을걸. 막내 동생의 말에 엄마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직장을 그만둔 덕에 더는 엄마에게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지만 그렇게는 참 편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결정을 볼 때 무모하다고 여기거나 우려하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때의 내 사업은 1년 동안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3년 차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이란 게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데 돈을 벌게 되면 돈이 돈을 부르면서 사업한테는 매우 순조롭게 성장했고 5년을 넘기니 전에 다녔던 공기업의 연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취업난을 겪던 막내로서 동생이 합류하면서 제법 회사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도 잊지 않고 나는 단지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더니 주변에서는 돈을 버는 재미도 중요하지만 더 늦기 전에 결혼도 생각하라며 남자를 소개하겠다고 했지만 그때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제안을 거절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결혼은 제게 가장 자신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가정을 이룬다는 것도 무서울 뿐더러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조차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은 대담한 모험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계기로 나는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친구의 어이없는 소개팅 부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자야, 정말 미안해. 근데 이런 부탁할 만한 사람은 이제 너뿐이야. 시집 안 간 내가 너랑 나만 남은 거잖아. 그래도 그러긴 하지만 난 결혼 생각도 없는데 왜 나 대신 소개팅을 보러 나가야 되냐? 난 사람 일을 잘 몰라. 또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내가 대신 나가서 거절해. 너 거절 잘하는 편 아닌가? 아니, 시집 가고 싶어서 소개팅을 구걸한 건데 갑자기 왜 날 대신 소개팅 보러 보내려고 해? 그게 있잖아. 그 사람은 조부모의 여동생까지 부양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게 말이 돼? 아니, 장난도 아니고 자기는 잘 나가는 변호사랑 결혼했으면서 왜 날 저런 남자랑 잘 지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자리라서 이제 와서 싫다고 할 수도 없어서 제발 정이라도 한 번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친구의 부탁으로 팔자에도 없는 소개팅을 나갔고요. 그 남자도 참닥하다는 생각으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남편의 사정을 다 아는 저였지만 이상하리만큼 첫 만남부터 남편이 싫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가족들을 아끼는 그 남자의 마음이 저에게는 없던 감정이어서 신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별다른 마음 없이 나간 자리였지만 자연스럽게 남편과 몇 번 더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 역시
친구 대신 소개팅을 나온 저에게. 처음엔 좋은 감정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것은 자신의 환경 때문에 반갑지 않은 말을 종종 들어왔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대신 나서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환경을 모두 알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고 오히려 흥미롭게 이야기하는 제가 있기에 계속 만나야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남은 처음엔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호감을 느꼈던 우리 둘은 언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빠르게 친해졌어요. 그렇게 누가 먼저라곤 할 것도 없이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요.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아니었지만 남편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자존심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 아픈 이야기를 조금씩 전하게 되었고 나는 살아온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줬습니다. 남편은 잠시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그러던 중 갑자기 자신이 나의 남편이 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도 매우 놀랐고 마음속으로 남편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돌아온 남편의 여동생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을 때 나는 남편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남편의 가족들 덕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끼리 서로를 위해 끈끈하게 모습으로 서로 부추기는 것을 처음 봤을 때 나도 모르게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 자리에 함께 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간 남편의 집은 오래된, 조금 허름하고 좁은 아파트였지만 식탁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 상 앞에 모여 앉은 가족들은 모두 적막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할머니의 인품이 좋으셨어요. 할머니는 손주가 처음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고 하자 얼마나 잘 대해주셨는지 보여주려고 했어요. 시장에서 물 좋은 갈치를 사와서 나의 밥그릇 뒤에 가시를 모두 제거하고 갈치를 올려주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남편의 여동생은 그러니까 이제 시누이가 깜짝 놀라는 할머니를 말렸는데요. 할머니, 손님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싫어하는 반찬일 수도 있거든요. 어머나, 그렇군요. 미안해요. 제가 갈치가 너무 맛있게 되어서 주고 싶었는데 혹시 기분 나빴나요? 밥 사러 가져올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 갈치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가시가 많아서 잘 못 먹는데 할머니가 다 발라주시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어머, 그래요. 우리 성준이도 갈치를 참 좋아하는데 둘의 입맛이 통하는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에는 메추리알 장조림도 한번 먹어봐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걸 참 좋아해서요. 나는 떨어질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입에 철썩 맞은 기분이 드는구나. 마치 저도 메추리알 장조림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나저나 할머니 음식이 다 맛있어. 여태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는 1등이야. 다음에도 이렇게 밥 먹으러 또 와도 될까?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항상 따뜻한 밥 한 그릇은 주는 건 가능하니까. 할머니의 그 말이 참 좋았고 어른의 관심과 애정을 처음 받은 내가 미소 짓게 만들어. 어쩌면 할머니는 내가 이런 집밥이나 가족의 정에 굶주려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 사실 나는 가족들과 살면서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 내일 만들어 놓고 남은 식은 밥이 아직 있다면? 제목, 내가 쉬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새삼 남편이 더 좋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러한 할머니가 키운 남편이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나를 집 앞에 데려다 준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랬어요. 아까 보았듯이 우리 집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해 실망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있잖아. 우리 할머니가 해준 밥을 너도 한번 먹어봤으면 해서. 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었어. 근데 내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너에게 가장 따뜻한 가족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내에게 남편이 되어주고 싶다는 말. 건데 많이 놀랐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성급했더라. 미안해. 아니야. 솔직히 나도 처음에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라 놀라긴 했는데 오늘 자네 가족들 보니까 자네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더라. 저렇게 따뜻한 가족들이 늘 함께 해주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게 뭐가 중요해. 자네한테는 저렇게 훌륭한 가족들이 옆에 있는데 내가 오늘 자네 얼마나 부러웠는지 알아? 갈치도 맛있고 계란말이도 맛있고. 그래서 말인데 나 정말로 자네랑 결혼할까? 남편은 제 말에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 무슨 집밥 한 번 먹었다고 결혼을 하냐며 평소다운 대화를 이어갔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했더니 이미 마음을 먹은 나는 그런 말들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는 말에 엄마는 남편을 보지도 않고 방방 뛰었는데 무슨 내가 결혼을 해선 안 돼. 게다가 그 남자는 너보다 돈도 없다며 그게 엄마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 헛똑똑이야. 그 남자가 너를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한 것 같아. 내 돈 보고 접근한 거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설사 그렇다고 해도 왜 엄마가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괜찮아. 야, 내가 본 돈 그놈이 흥청망청 쓸 텐데. 괜찮다고. 에이, 엄마, 나 누나 남친 봤는데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엄마는 확실한 사람. 알아보지도 않은 채 왜 그렇게 비판해? 너 누나, 신경 쓰지 마. 야, 너 누나가 회사에서 일 좀 한다며. 누나를 편하게 만들려 하는데 이건 결코 안 된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는 것은 다 속셈이 있는 것이라고. 그런 엄마도 속셈이 있어. 언제 사업이 아무나 하겠다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내가 돈 좀 벌면 하루가 멀다고 돈을 달라 하잖아. 그런 엄마가 요즘 얼마나 힘들겠어. 네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고 내가 어디에서 수입을 찾아내. 왜? 평생 그렇게 잘 될 거라고 확신을 했던 장남이 있잖아. 언제까지 그럴 거야? 동생이 어렵다면 나 언니가 도와줄게. 돈도 주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고. 동생을 챙겨줘야지. 혼자만 자리를 잘 할 수 있다고 결혼은 하지 마. 만약 결혼을 한다면 나에게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줄 각서를 작성해. 너도 그럴 의지가 있니? 정말 그럴 거야? 그러면 이해해 주겠어. 결혼할 때 생각할 때가 많이 필요해. 나는 누가 될 거라고요? 나는 어제까지 애타게 나를 부르는 엄마를 뒤로 하고 남편과 조촐하게 식을 차려 혼인신고까지 마쳤어요. 주변에서는 너무 성급하다고 말리기도 했지만 나는 확신이 있었어요. 결혼 후 1년 동안 나는 하늘처럼 맑은 남편과 시어머니,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나를 괜찮다고 하더라도 늘 떨어지지 않게 밑반찬을 해주시고 시누이 집에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 용돈을 주려 해도 한 번 거부할 정도였어요. 우리가 먹을 거니까 만든 거고 너희에게 조금 올려준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그 돈 받는 게 어때 아니요. 그냥 용돈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남겨주세요. 괜히 민망해요. 민망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러지 마. 너한테 돈 받으러 반찬을 보낸 것 같아.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내 음식을 좀 더 잘 먹어주길 나는 그런 생각에 힘들어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음식을 맛있게 해주시니까 그렇죠 하지 마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함께 사는 것은 정말 싫어요. 나는 정말 그렇게 원하는데 알겠어. 원래 사이가 좋을수록 그렇게 분리되어야 해. 우리는 서로 영원히 대학을 졸업해서는 집 앞에서 딱 만나려는 게 최고야. 어디 조용한 시골로 가고 싶은데요. 그래도 할머님께 한번 뵈러 가야겠어요. 시골로 가려면 꼭 가야 해요. 아니요. 혼자 무슨 할 말을 못해. 어쨌든 만약 돈을 더 보내면 할머니가 혼났다고 할아버지가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것만큼은 할아버지가 벌어주셔서 그래서 성준이에게도 돈 한 푼도 안 보내줬어요.
내가 돈을 받았다는데 할아버지가 화내서 제가 쫓겨날 것 같아요. 진짜 사람들은 나쁘네요. 사실은 진짜 가정 책임은 남편이 아니라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진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편이 남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혼은 안 된다고 남편이 생각 없는 말을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거뜬히 보내길 원해요. 점차 진짜 가족인 친정은 저에게 뒷전으로 밀려났는데, 저의 결혼으로 저와 말도 섞이지 않겠다고 선포한 친정 엄마가 어느새 살포시 꼬랑지를 내리고 생뚱맞게 남편과 집에 오라며 초대했어요. 남편은 잔뜩 긴장도 하고 또 설레는 눈치였지만 저는 괜히 남편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었죠. 도착한 친정에는 처음 보는 광경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식탁 위에 한가득 음식을 차려놓고 씨암탈기라며 저의 남편 앞에 닭다리 2개를 전부 놓아주었거든요. 그렇게 좋아 죽는 장남인 동생이 그 자리에 있는데도, 아니, 무슨 일이야? 왜 닭다리를 저한테 안 주나 싶었죠? 주고, 우리는 서로에게만 주는 거야. 사위는 100년 손님이니까 그렇잖아. 너는 내가 잘해줘도 뭐가 그렇게 불만스럽냐, 그냥. 자기야, 오늘은 그런 말은 하지 말자.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남들도 있거든. 2개나 다리를 먹으면 미안한데요. 매형, 괜찮아요. 다 드세요. 그리고 저희는 원래 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형, 그렇지 뭐, 난 한우 아니면 소고기도 안 먹거든. 입이 고급스러우면 어떡하냐? 변변한 벌이도 없으면서 너, 이번에도 회사 때려치웠다고 했다며. 어째서 3개월을 버티는 회사가 없냐? 너, 계속 그러다가 나이를 먹으면 갈 수 있는 회사도 없을 거야. 그건 알아야 해. 예, 너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집의 기둥인 장남한테 엄마가 괜찮아라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리인데 나 이번에 누나처럼 사업을 좀 할까 해. 아무래도 직장 생활은 나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나름 꽤 준비를 해뒀는데 이미 투자할 사람도 있고 형이 사업을 한다는데 무슨 사업인지 넌 알 바 없고 사업을 하려면 미천한 지원이 필요한데 다들 잘 살고 있으니까 투자해줄 만하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돈 좀 빌려줘. 뭐야? 결국은 그 말하려고 엄마가 우리를 부른 거야? 뭐? 겸사겸사 할까?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누나, 이제 밥이가 중요한데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 투자 좀 해야지. 1억 정도면 적당한데 재혁이는 5천 정도, 엄마는 형편대로 해주고 내가 사업이 잘 되면 금방 갚을 테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돈을 도와주는 거잖아. 솔직히 1억이 큰 돈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못 해준다고 이렇게 야박하게 하지 말아줘. 잊지 마세요. 저는 우리 집의 중심인데요. 장남으로서 내가 잘 되어야 우리 집도 잘 되는 걸 몰라? 저는 뻔뻔한 첫째 동생이라는 말은 좀 너무하지 않나요? 요점은 없는 자리에 입에서 말이 빠져나오는 것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하죠.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런 동생의 말이 다 맞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올케와 친정 엄마를 보니 참 오랜만에 화가 치밀었는데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야, 난 출가 외인이라 그런 거 모르겠고. 먼저 사업을 시작한 사람으로 말하는 건데 너 그런 정신으로 사업할 거면 하지 마.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라며 말했다. 아니, 듣자 하니까 너 말이 이상하다. 어디서 키즈배 주제에 잘난 척이야. 내가 뭔데 우리 집 장성기를 죽여 돈 좀 벌었다고 내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장손이 하자는 대로 해. 내가 얘 가졌을 때 라고 덧붙였다. 무슨 꿈을 꾼 건지 알아? 용을 꿨어. 하늘로 올라가는 용을 꾼 거야.
그래서 사업을 해도 너보다 더 잘할 거니까 너는 입 다물어. 너 같은 기집애도 대박 나는 사업을 하겠다. 아들이라고 못할 것 같아. 참 민망했어요. 그런 말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남편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 알아. 그때 가만히 밥만 먹고 있던 막내 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 돈 없어. 아파트 착륙하려고 거기에 다 넣었거든. 형사합의 대박 날까 쪽박을 찰까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는 빼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형도 이제 나이 있어서 안 창피하냐. 언제까지 엄마 치마 폭 아래에 갇혀 살아야 하는 거야? 누나야, 봐봐. 내가 도와줄 사람조차 없었는데 혼자서 그만큼 성공했잖아. 그리고 엄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형을 생각하는 엄마라도 마음이 굳어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온 매형 생각은 안 해. 내가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한 줄 알아? 다 엄마 같은 장모를 만날까봐 그런 거야? 왜요? 저랑 같이 나가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엄마가 불러도 올 생각 없으면 안 돼요. 절대요. 누나, 나는 매형과 먼저 나갈게. 누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와. 그것도 엄마들이 들었을지 알아. 재혁이도 돈이 없고 나도 그런 심정이야. 돈이 없으면 어찌할까? 그러니까 오늘 한 말은 못 들은 개로 할게. 형님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가족이 좋다는 게 뭔가요? 이럴 때 서로 돕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막말로 형님은 저희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주신 것도 없잖아요. 그러는 올케는 나 결혼할 때 뭐 해줬어? 뭘 그렇게 당연하게 바라는 거야? 가족이 내가 가족 대우를 받긴 했나, 형님? 그렇게 말하면 저희는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요. 저희는 동생이잖아요. 올케랑 너는 참 편하겠다. 필요할 땐 장남이고 불릴 땐 동생이야. 끼리끼리 둘이 참 잘 만났네. 아무튼 내가 사업을 하건 장사를 하거나 모르는 일이거나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제 제발 연락을 끊고 살자. 엄마가 이렇게 말했잖아. 기집애는 시집 가면 남이야. 나는 시집 갔으니까 이제 남이라고 생각해줘. 제발.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왔어. 그리고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친정에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런 날을 남편이 먼저 다가와서 괜찮냐? 며 꼭 안아줬어.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했는지 남편 보기가 부끄러웠어. 그리고 남편은 그러한 나에게 자기는 괜찮다고 했어. 사실 하루 이틀도 아니었는데 새삼스럽게 울 것도 없었지만 그날은 눈물이 많이 나왔어. 아마도 그동안 꾹 참아온 것이 폭발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후에 남편은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고 말했지만 저는 친정 문제를 담아두고 살아왔죠. 또한 막내 동생 또한 그렇게 집에 오지 않을 정도로 바빴었는데 첫째 동생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 채 시간이 흘러갔죠. 그러던 중 시할머니의 생신을 맞이한 날 제가 시누이를 통해 두 분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급하게 건강검진을 예약했어요. 그러나 건강검진 결과는 아무것도 이상이 없었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당부를 들었어요. 아쉽게도 나이를 먹고 늙으면 조금씩 여기저기 고장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 다음에는 돈을 엄청 쓰지 말고 힘들게 번 돈을 아깝게 쓰지 말아야 한다는 할머니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셨고요. 의사 선생님의 경고를 들으셨을 테니 이제부터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던데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굳이 담배를 끊고 함께 건강을 챙기며 살자고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함께 살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검진이든 뭐든 안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괜히 한번 받아보자고. 당신이 바람 피우려고 해서 일이 걱정되게 만들었네. 그러면
기껏 예약도 다 잡았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면 그만하면 돼. 그리고 나도 당신도 이렇게 서로 겸손해도 되겠지. 아직 큰 병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 얼마나 좋아. 맞아요. 할머님은 아직도 제가 불편하신가 봐요. 제가 뭐라고 하면 싫다고 하시고. 응, 아니야. 그건 오해야 돼. 내가 그럴 이유가 있냐. 내가 널 얼마나 예뻐해 주는데. 그러니까 같이 살자고. 저 맨날이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싶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제가 할머니 밥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걸 오죽하면 할머니 밥 먹고 싶어서. 성준 씨랑 저랑 결혼을 했어요. 아, 정말 내가 해준 음식이 좋아하는구나. 같이 살면 불편한 점이 끝까지 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는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아마 성준 씨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거예요. 계속 같이 살다가 나중에 떨어져 살게 되어도 걱정은 안 되겠어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죽겠다는 손주며느리가 그러는데, 그럼 회사 가족들 만나러 갈까요? 좋아, 알았어요. 오늘 당장 복덕방에 짐 싸서 나가고,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 내가 우리 가족 한 푼 받아라. 그 돈 받아야만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럼 주세요. 저는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제 성화에 두 분과 시누이가 계시는 저희 부부와 합과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5년 전에 분양받아 놓고 전세를 주던 40평대 아파트가 있었던 저는 이번 기회에 그냥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했는데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이런 좋은 집에 살아도 되는지 몇 번이고 제게 고마워했어요. 새언니, 저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 이런 아파트는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가씨, 왜 그런 말을 해요? 이런 아파트면 뭐가 다른가요? 그냥 아파트는 아파트죠. 그나저나 이제 온 가족이 모여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고 좋네요. 매일 우리 가족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합니다. 언니는 밥에 대해 정말 약한 편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오빠는 아마 결혼하지 못했을 거예요.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잘 지내요. 제가 서투른 부분이 많아서 불편할 수 있겠지만 언니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언니가 말한 대로 우리는 가족이니까 난 그냥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원래 가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우의 말로 인해 기분이 이상했어요. 결혼 전까지 가족이란 단어는 저를 올가매는 것 같았는데 신우의 말을 듣고 가족이라면 뭐든 상관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말이 참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줬어요. 그 후 식구가 늘어난 만큼 더욱 행복했어요. 더욱이 할머님께서는 매일 아침 할아버님 도시락을 싸면서 제 도시락까지 챙겨주셨는데 제가 반찬이 뭐냐고 궁금해하면 비밀이야 라며 장난을 치시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신지. 어느 날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원래 식구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먹이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머니 음식을 엄청 좋아하니까 요즘 우리 할머니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정말 나는 나만 행복한 줄 알았는데 섣불리 우리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네요. 우리 할아버지는 원래 좋아해도 좋다고 하시지 않는 편이에요. 엊그제 저한테 장가로 잘 갔다고 칭찬하셨어요. 영지는 뭐 말할 게 없고 이젠 내 동생 아니라 자기 동생 같다고 하셨어요. 완전히 뿌듯해.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다는 거네. 그렇지요? 그래서 고마워. 나도 너무너무 고마워. 이런 가족이 나한테 생길 거라고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처음으로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 걸 경험했어요. 하루하루가 저에게 행복했는데 특히 퇴근하고 집에 가면 맛있는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가득해 그게 저를 가장 미소 짓게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매일 이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어느 날이었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반가운 것이 아니라 거네요. 나야, 너가 자식인 건 알지만 왜 이리 연락이 한 통 없느냐? 내가 분명히 그때 말했었잖아. 연 끊자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야. 천륜을 내가 어떤 식으로 끊든 간에. 됐고, 나는 바빠. 용건이 뭐냐? 너 내가 재혁이한테 들었는데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시댁 식구들 죄다 끌어놓고 산다며. 내가 정신이 맞느냐? 아니야. 혹시 내 남편이 이렇게 하래? 그때 나 주변에 가만 안 있어. 내가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왜 엄마가 난리야? 우리 식구 누가 우리 식구냐고? 시집가고 나니 완전히 남의 집 사람이 됐네. 또 말해. 여자가 시집가면 남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엄마야말로. 구질구질하게 왜 그래 정신 차리라는 소리야? 가진 거 엄한 사람들한테 뺏기지 말라고. 우리 시댁 식구들이 전부 엄마랑 재민이 같은 줄 알아? 끊어. 야, 나 아직 할 말 남았어. 야, 저는 엄마가 그러거나 말거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일주일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시작은 다급한 신우이의 전화였어요. 새언니, 바쁘신데 죄송해요. 근데 지금 집에 좀 오셔야 할 것 같아서. 왜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설마 할머니나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그게 아니고요. 새언니, 엄마랑 남동생 부부가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집을 나가라고 하시는데. 신우이의 전화 연결을 끊고 나서 막내 동생과 함께 집으로 바로 갔어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연락을 받은 것 같았는데 혼자 당황한 듯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어요. 이윽고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쓰는 안방에서 쩌렁쩌렁한 친정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참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 내 딸의 집에 살게 됐는데 쪽방에 있는 남편이 안방을 쓰시다니. 안방은 원래 집주인이 사용하는 곳인데. 아, 손주와 며느리가 사용하라고 해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 잘못된 일 같아요. 당장 짐 꺼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짐을 빼셨으면서 사돈처녀도 데리고 나가세요. 여기는 이제 저와 우리 큰 아들이 들어올 곳이니 살아야겠으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 맘대로? 여기서 살아야 할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라셨겠죠. 정말 죄송해요. 당장 내보낼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뭐야, 내보낼 거라고? 너 지금 내 엄마랑 동생을 내보내겠다는 거야? 얘가 아주 돌라도 단단하게 돌았네. 여기서 나갈 사람은 너랑 아무 상관없는 이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 동생은 이제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어.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싸가지 없게 전화를 끊었어. 그래서 지금 내 허락도 없이 여기 와서 산다고? 게다가 너희 부부까지. 누나, 어째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냐? 그냥 남도 아닌데 좀 봐주면 좋겠는데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죠. 멀쩡한 집들은 어쩌고. 왜 갈 데가 없어? 설마 집을 물린 거야? 날린 게 아니에요. 동생 사업이 좀 어려워서 두 집을 팔고 투자했어요. 그러게요. 내가 돈 좀 해줬으면 좋았겠죠.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돼? 옳게요. 아니, 옳게라도 집을 살 거라고 하면 말려야 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돼가는 걸 빤히 보고만 있어. 형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저도 여기 오고 싶어서 왔니까요. 제가 여기 있는 거 정말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전세 하나 받아들일 수 있게 돈 주시면 되잖아요. 예, 난 싫어요. 내 딸 집이 여기 있는데 내가 왜 나가? 나가려면 이 사람들이 나가야지. 난 못 나가. 저 사람들 지금껏 남의 딸 덕에 호강했으니 미련도 없지 뭐. 안 그러세요? 순간 신우이가 화가 난 얼굴로 방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할머님이 아무 소리 하지 말라며 필사적으로 신우이를 말렸고
남편 역시 얼굴빛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저는 늦게 만난 제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됐어요. 좋게 말할 때 당장 나가. 안 그러면 나 경찰에 신고한다. 뭐 너 지금 배 아파가면 아주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왜 생판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나한테만 그렇게 매정해? 매정해? 그러는 엄마는 왜 그랬어? 난 생판남도 아니었는데 왜 재민이, 재혁이 다 챙기면서 나한테만 그렇게 됐는지. 모질게 굴었지만 아우, 지겨워. 그래, 내가 너를 기집애로 차별했다는 건 알아. 그래도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욕먹느냐? 사골이 이런 거면 나에게는 똑같이 상처야. 난 엄마랑 살면서 같이 먹는 따뜻한 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반찬도 항상 재민이랑 재혁이가 먹고 남은 걸 줬었지. 다른 사람들이 소풍 갈 때 도시락 싸는 걸 보고 쟤들끼리 싸우는데 엄마는 내 도시락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나만 굶겨야 했어. 학비 한 번이라도 보태준 적 없는데 기집애가 대학 다니는 걸 보기 싫다고 내 책을 다 불태웠어. 그리고도 엄마가 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만약 엄마 뜻대로 내가 고등학교도 못 가게 됐다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국어로 말 다 했어. 나는 거지야. 몰랐어. 엄마가 이런 거랑 거지가 구걸하는 거랑 뭐가 달라? 저기, 지금. 누나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무리 내 사업이 궁지에 몰려서 일어나지만 진짜 남매인데 너무하네. 그렇게 피해망상에 젖어 있으면 여기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말해. 막 잘해주냐? 그래서 남이 잘해주니까 홀랑 넘어가서 진짜 가족조차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야? 형이야 말이 이상하게 하네. 누나,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누나한테 잘해주시는 줄 알아? 나라도 엄마랑 형 버리지 않는데 누나가 무슨 미련이 있어? 형이랑 형수야말로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여교할 생각을 하냐? 도련님, 지금 도련님은 누구 편인가요? 형님한테 월급을 받는다고 지금 부모님과 형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네요. 저는 엄마도 없고 형도 없어요. 됐어요. 너 내가 작작하라 고 말했는데 난 못 나가. 여기서 살 거야. 니들이 아무리 짓거려봐도 내가 니들 엄마다. 니들 뭐 하고 있어? 어서 짐 풀어. 그러자 우리 엄마는 방바닥에 막무가내로 누워버렸어요. 하지만 오히려 저는 막내 동생에게 말하며 엄마의 팔을 한쪽씩 잡고 짐을 들어와야 할 것처럼 끌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더 당황한 듯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들, 지금 뭐 해요? 재민아, 이것들 좀 말려봐라. 아이고, 동네 사람들, 여기. 지금 나 좀 불러. 부모답게 행동해야지. 현관문을 내쫓고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나를 아무리 불러도 요즘 세상에는 남의 집 일에 나서기가 너무 심해. 분명히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는데. 저는 버티겠단 걸 엄마하고 막내 동생과 합심하여 현관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첫째 남동생 내외한테도 소리쳤어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엄마가 나한테 뜯은 돈을 너희들한테 내놓으라고 할 거야. 엄마가 뜯은 돈들, 너희들한테 들어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떻게 이래저래 이야기가 돌았는지. 진짜 법대로 한번 싸워볼까? 또 한 번 이런 일을 겪어본 적 있는데 그동안 받고 살았던 것들. 내가 몇 배로 갚을지 봐야겠어. 4억 웃기네. 내 소문을 한번 제대로 내게 들려줘. 그래서 그런데 첫째 동생과 올케는 겁에 질린 얼굴로 쭈뼛쭈뼛 나왔다가 그대로 주랭랑을 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며 빌며 떠났어. 그러자 말 그대로 모든 게 끝났지만 차마 충격받은 어른들과 시누이, 그리고 남편의 모습을 마주할 마음이 없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남편과 할머니께서 그렇게 내게 다가와 안아주시려고 걸음을 옮겨왔다고 해.
할머니, 죄송해요. 자기야. 미안해요. 내가 가족들에게 보인 낯이 없어서. 아니에요. 내가 더 미안해요. 나야말로 경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어. 처남한테도 미안해요. 아니에요. 왜요? 오히려 창피한 모습을 보여서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다 막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누나를 꼭 행복하게 해주세요. 사돈촌과 고마워요. 우리 손주와 며느리가 옆에 있어서 사돈이 없었으면 어쩌려 했을까? 아까부터 손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네. 얘야, 아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니? 이렇게 마음씨가 착하고 예쁜 딸이 어디 있다고 이젠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아도 돼요. 말아, 내가 다 해주마. 저는 할머니의 말에 엉엉 울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해주지. 왜 엄마가 자식으로 태어나게 했는지 하늘이 다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그 일이 있었다 후부터 저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그 일을 겪은 할머니와 할아버님은 저를 위해서라도 오래 살아야 한다며 자신들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1년 뒤 다시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두 분의 노력이 고스란히 나타났더라고요. 그 후 막내 동생을 통해서 첫째 동생의 사업이 결국엔 쫄딱 망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집을 모두 날린 그들이 또 우리 집으로 쳐들어올 것이 걱정됐어요. 이참에 아파트를 팔고 서울 변두리에 전원주택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사를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예상대로 친정엄마와 첫째 동생 내외는 막내 동생에게 이사간 저희 집을 알려달라며 성화를 부렸다고 했는데 막내 동생은 어림없다며 저 몰래 다시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 각서를 받고 돈을 조금 해줬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뒤늦게 한 저는 막내 동생에게 너무 고마워 자회사를 만들어 사업 일부분을 일임했는데 동생은 그렇게까지는 자신 없다며 마다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제 동생이 잘 해낼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 뒤 다행히도 막내 동생은 사업을 잘 해나갔습니다. 지금까지도 큰 도움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친정엄마와 첫째 동생 제외의 소식은 알 수 없는데 부디 그들의 소식을 이 생이 끝날 때까지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서 기대하지 않았던 새 생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을 것만 같아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머님은 분명히 제가 좋은 엄마가 될 것이라고 매일 격려해 주시는데 그 무렵 할아버님의 권유로 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삶은 사랑을 가득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애정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 이름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가족들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왔어요. 오늘도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맛있고 따뜻한 사랑의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또한 더 오래 살 수 있게 할머님과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항상 우리 부부와 함께 계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이 가족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조금 늦게 만난 가족이지만 이제부터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따뜻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는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